안녕하십니까. 경향신문 이대글입니다. 오늘은 트럼프와 사드를 주제로 말씀드리겠습니다.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기어코 선제 공격을 했습니다. 북한이 아니라 남한을 때렸습니다. 세계의 시선이 평양에 쏠린 사이에 무방비의 서울에 한 방을 먹인 겁니다. 오폭이 아닙니다. 트럼프는 워싱턴에서 좌표를 정확히 읽고 서울을 겨냥해서 단추를 눌렀습니다. 10억 달러짜리 고고도 미사일 방어체계 사드 청구소라는 탄두를 장착한 대륙간 탄도 미사일에 서울은 벌집 쑤셔 놓은 모양이 됐습니다. 사드 야간 기습 배치를 주도한 김관진 국가안보실장은 허버트 맥메스터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과 전화통화를 한 뒤에 당초 합의대로 비용은 미국이 부담하기로 했다고 설명을 했습니다. 그러나 맥메스터는 재협상할 것이라고 다른 말을 했습니다. 한국이 사드 비용을 당장 부담하지는 않지만 사드 추가 배치 때 그리고 하반기 방위비 협상 때 아니면 한미 자유무역협정 재협상 때 유리하게 이끌기 위한 것 같다는 그런 추측이 나돌지만 왜 기습을 당했는지 이건 전혀 알 수가 없습니다. 사드가 한국을 위험하게 하든 말든 트럼프는 계산기를 두드릴 겁니다. 네 집 아이 이름 부르듯이 10억 달러를 부른 게 그저 놀래주려는 뜻으로 했을 거라고 보이지는 않습니다. 다음 사드 추가 배치나 방위비 협상 때 한국에 각오하고 나오라 이런 경고를 한 것으로 들립니다. 트럼프는 돈으로 사드 포대 추가 배치하라고 요구할지도 모릅니다. 한국이 돈만 내라 사드 포대 원하는 대로 대주겠다 이렇게 말할지 모릅니다. 너무 야박한 것 아니냐고요? 혹시 그런 말이 나올까 봐 사드 포대 하나 사면 하나 더 물어준다는 1+1을 제안할지도 모릅니다. 장사꾼도 그렇게 안 한다. 이게 동맹이냐? 이렇게 따질 겨를도 없습니다. 미국이 이렇게 나가자 질세라 중국도 공세채비를 하고 있습니다. 중국이 노리는 곳은 성주입니다. 신형 무기와 장비로 사드 배치에 대응 조치를 하겠다고 발표를 했습니다. 요격 미사일로 성주의 사드 레이더를 파괴한다는 것입니다. 유사시 선제 타격할 미사일은 이미 실전 배치했다는 ASN-301이라고 합니다. 러시아도 군사적 대응을 하겠다고 공표했습니다. 자, 이래서 여차하면 성주에 북중로 3국의 미사일이 우박처럼 쏟아질 판입니다. 사정이 이렇다면 더 많은 사드 포대가 필요합니다. 사드 한 개 포대로는 어림도 없습니다. 만일 사드를 추가 배치한다면 북중로도 가만히 있지 않을 겁니다. 역시 더 많은 사드 파괴 미사일을 준비할 겁니다. 이렇게 되면 결국 성주 참여밭은 동북아의 화약고로 변할 것입니다. 사드 문제가 이런 상황을 초래한다면 이제는 사드에서 한국 미사일 막는 방패라는 이름표를 떼야 합니다. 주변 강대국의 화력을 한반도에 집중시키는 미사일 유인 장치와 다름없는 사드에 이런 이름을 붙이는 건 어울리지 않습니다. 그동안 북핵 문제로 시달릴 만큼 시달린 한국인입니다. 그런데 뭐가 모자라서 사드까지 끌어안게 된 것일까요? 한국은 이제 별 쓸모없는 사드를 두고 시진핑, 푸틴, 김정은, 트럼프의 압박, 사드 추가 배치와 철수를 둘러싼 내부 갈등에 시달릴 각오를 해야 합니다. 사드 배치는 북핵 문제에서 파생된 것이지만 그 자체로 새로운 동북아 갈등 요인이 됐습니다. 우리는 이제 우리 삶에 하나도 보탬이 되지 않는 핵과 사드를 양 어깨에 짊어지고 나가야 합니다. 게다가 둘은 서로 부추기는 경향이 있습니다. 북핵 문제의 약화는 나라 안팎의 사드 갈등을 불러오고 이는 다시 북핵 문제 해결을 더 어렵게 합니다. 이런 여건에서 트럼프가 북핵을 전지구적 위협으로 보고 미국 외교의 최우선 과제로 삼기로 한 것은 그나마 다행한 일입니다. 트럼프는 새 정부 출범 직후 부통령, 국무장관, 국방장관을 한국에 보내서 최고의 관심을 표명했습니다.
백악관에서는 상원 의원 100명 전원을 불러서 북핵 상황을 설명하기도 했고 국무장관, 국방장관, 정보국장 3인의 공동 명의의 성명도 발표했습니다. 그리고 유엔 안보리 회의를 장관급으로 개최하기도 했습니다. 그렇지만 북핵 문제를 띄우는 요란 법석 떠는 트럼프 쇼의 거품을 걷어내면 알맹이가 없습니다. 북핵이 미국 최고의 현안이 됐다고 하지만 그에 합당한 계획과 목표가 없기 때문입니다. 보통 트럼프의 대북 정책을 최대한의 압박과 관여라고 합니다. 그런데 실체가 없습니다. 그 용어가 전부입니다. 북핵 문제를 다루는 미국의 태도 상황적 서술뿐입니다. 완결성을 지닌 정책이라고 할 수가 없습니다. 어떤 조건에서 북한과 대화할 건지, 유인책은 무엇인지, 무엇을 얻고 무엇을 양보할 것인지가 전혀 없습니다. 트럼프는 미국 대선 전에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김정은하고 햄버거를 먹으면서 회담을 할 수 있다. 그랬던 트럼프가 대북 선제 타격을 할 것처럼 군사적 긴장을 고조시킨 바가 있습니다. 그러더니 이제는 5월 2일 이렇게 말했습니다. 적절한 환경이 조성되면 김정은을 만날 수 있다. 트럼프의 대북 정책이 불분명하다는 사실은 이같이 트럼프의 종잡을 수 없는 행태에서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트럼프를 이해하려면 정치학이나 국제정치학이 아니라 수사학과 심리학으로 이해해야 한다는 말이 나도는 것도 이런 행태 때문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의 대북 정책을 파악하는 일은 북핵 문제를 해결하는 일만큼이나 난제 같아 보입니다. 트럼프의 또 다른 문제는 의외로 순진한 구석이 있다는 점입니다. 트럼프는 자신의 요청을 받은 시진핑이 김정은에게 견딜 수 없는 압력을 가하고 그 결과 김정은이 핵을 포기할 것이라고 쉽게 믿는 사람입니다. 하지만 중국의 대북 압박 수위에 명백한 한계가 있다는 사실을 트럼프는 모르는 것 같습니다. 시진핑도 트럼프도 그 한계를 뛰어넘을 수 없습니다. 중국에 맡기고 지켜볼 일이 아니라는 걸 트럼프에게 알려줄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나중에 중국에 실망했다면서 무슨 돌발 행동을 할지 알 수가 없습니다. 시진핑은 시진핑대로 트럼프의 요청으로 대북 압박을 했으니 이제는 트럼프가 자신의 청을 들어줘야 할 차례다. 이제는 사드 철회하라. 이렇게 반격할 수도 있습니다. 현재는 중국과 미국이 북핵 협력하기로 했지만은 사드 문제에 대해서는 기존 입장 그대로입니다. 말하자면 양국 간 북핵 협력과 사드 갈등이 병행되는 상황입니다. 양국 관계가 좋으면 사드 갈등에도 불구하고 북핵 협력을 할 수 있지만 관계가 나쁘면 사드 문제를 이유로 북핵 협력이 파탄날 수 있는 그런 불안정한 협력 체제 속에 있습니다. 바로 그 때문에 사드 문제를 뒤로 미루고 단계별 전략과 목표를 향한 지속적인 실천, 정교한 상호주의 없이는 25년 묵은 북핵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는 엄연한 현실을 누군가 트럼프에게 각인시켜줘야 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일까요? 추이텐카이 주미 중국 대사가 말했습니다. 개인적으로 중국 입장에 중대한 변화가 있다고 보지 않는다. 중국은 유엔 안보리 결의 내용을 이행하는 것뿐이라고 설명한 적도 있습니다. 자, 중국이 이렇게 말하고 반응을 하고 있는데도 트럼프는 눈치채지 못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물론 트럼프에게는 나름의 대안이 있습니다. 중국이 못하면은 미국이 동맹국과 함께 해결한다는 것입니다. 그게 트럼프에게는 새로워 보일지 모르지만은 중국 없는 한미일 3국의 대북 압박은 낡은 방법, 과거 수없이 실패한 방법입니다. 트럼프가 과거의 실패를 반복하지 않으려면 북핵 문제의 본질에 접근해야 합니다. 말하자면 어떻게 북한의 불안을 잠재울 것인가, 어떻게 북한 스스로 무장을 풀게 할 것인가 하는 질문에 답을 하는 것입니다. 북한은 경제 제재 받는다고 체제 안보가 걸린 핵을 포기하고 굴복하지 않습니다. 북한을 변화시킬 수 있는 것은 실질적이고 선제적인 평화 조치뿐입니다. 그건 작은 조치로도 시작할 수 있습니다. 바로 사드 동결입니다. 하지 않아도 될 일을 하지 않는 것이기 때문에 이건 쉬운 일입니다.
북한이 당장 남쪽에 미사일 쏠 것도 아니기 때문에 사드 배치 시급하지 않습니다. 트럼프가 10억 달러를 요구한 배경이 아직 해명되지 않은 상황에서는 말할 것도 없습니다. 재협상에서 돈을 달라고 할지도 모르는데 무작정 남은 4대의 발사대를 추가 배치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북핵 해결이 우선이라고 한 마당에 사드 문제를 건드려서 북핵 상황을 악화시킬 이유도 없습니다. 북핵 문제의 당사자들이 사드 갈등에 발목을 잡히면 미중 관계, 한중 관계뿐만 아니라 한국의 새 정부와 미국 관계도 해치고 그로 인해서 북핵 협력도 망칠 수 있습니다. 이미 배치된 사드를 운용하지 않은 채 그대로 두고 발사대 추가 배치를 중단하면 중국의 태도가 바뀔 것이고 북한도 주시할 것입니다. 바로 그때 군사적 긴장 완화 차원에서 한미 연합훈련을 잠정 중단한다고 선언을 하는 것으로 한 발 나가야 합니다. 그러면 북한은 호응할 것입니다. 북한은 훈련을 중단하면 핵과 미사일 실험을 중단할 수 있다고 이미 천명을 한 바가 있습니다. 물론 중국도 이런 제안을 내놓고 있습니다. 만일 사드 중단이 훈련 중단, 핵미사일 실험 중단이라는 연쇄 반응을 불러일으켰다면 거대한 진전을 볼 수 있습니다. 핵 및 미사일 실험 중단은 북한과 외부 세계 간의 실질적인 대화와 협상의 기회를 제공할 것이고 대화는 또 북핵 문제 해결이 전기가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사드는 어떻게 다루느냐에 따라 재앙을 불러올 수도 있고 북핵 문제의 대전환을 불러오는 실마리가 될 수도 있습니다. 트럼프가 북핵 문제에서 새로운 해법을 찾는다면 이런 방법과 접근법을 권하고 싶습니다. 다만 트럼프가 지켜야 할 게 하나 있습니다. 오바마의 것이라고 차버렸지만 트럼프에게는 절대 필요한 것입니다. 바로 전략적 인내입니다. 트럼프는 과장된 말과 행동으로 사람을 놀라게 하고 맥락에 닿지 않는 주장을 하거나 말을 자주 바꿉니다. 조급증 때문입니다. 그러면 이를 그르치기 쉽습니다. 북핵 문제는 단번에 쾌도난마처럼 풀리지 않습니다. 차근차근 한 걸음 한 걸음 꾸준히 나아가는 길밖에 없습니다. 한반도 평화를 위해 트럼프가 참을성을 배우기를 바랍니다. 이대근이었습니다.